오전 세션의 마지막 강연으로는 오후 세션까지 이어지는 블록체인 금융 세션의 첫 번째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금융 세션으로 주식회사 로돈다의 신민철 대표님께서 웹3 세상으로 열린 문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민철입니다. 브리또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 로돈다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낯설게 들으실 텐데 로돈다는 빗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빗썸 외에 삼성증권, IBK증권, NH증권, 그다음 위메이드, 그다음 해외 유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부산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 저희 어머님의 고향이시도 하고 제가 빗썸에 있을 때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단을 꾸려서 그 사업 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사업 모델과 상당히 유사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로돈다가 생각하는 웹3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차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장 쉬운 방법, 이건 뭐냐면 물 흐르듯이,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치껏 지나가는 방식이 있을 테고, 두 번째 방식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방식인데 신호등을 곳곳에 놓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큰 대륙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외딴 지역에 있는 교차로에다가 신호등을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놓는다는 게 단순히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도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제어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일종의 이제 4웨이 스탑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단순한 룰로 교차로를 통제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한국 분들이 가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교차로에 제일 먼저 온 차가 먼저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 익숙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미국에서 저 4웨이 스탑이 워킹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끼리에서도 교차로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이 저 법을 어겼을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에 가면 많이 쓰는 방식인데 회전 교차로 방식이죠. 회전 교차로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저 교차로에 진입할 때 가운데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진입한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어떤 제어 시스템, 법이나 신호등 같은 게 없이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듣고 혹시 지방 소도시 같은 데 요즘에 가보시면 저 회전 교차로를 요즘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로돈다인데 약간 이제 로또도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로돈다의 원래 뜻은 이탈리아어로 회전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합의 알고리즘에 의한 탈중앙화된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웹3 세상에서는 화폐 대신에 암호화폐가 쓸 것이고요. 우리가 향유하는 시공간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유하는 자산들은 NFT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바로 웹3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굉장히 이제 밀고 계시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국민의 거의 10%가 암호화폐를 경험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량으로 보면 전 세계 2위의 대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좀 그 선진국 규모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기존 유가증권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숫자를 보게 되면은 전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시장이 애시당초 큰 분야에서는 일본을 앞선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지만 내수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큰 시장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한국이 일본을 현저하게 앞지르고 있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에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전체 시장 규모 대비 소위 말하는 DeFi, 웹3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DeFi의 침투율인데 DeFi의 침투율이 비교 대상국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 데이터하고 최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 규모가 이미 중국 수준으로 거의 따라왔고요. 하지만 그 시장의 성장의 기여분이 대부분 빗썸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보시는 그 파란색 막대가 디파이의 그 시장 규모인데 일본이나 중국, 타이완, 홍콩 대비해서 중앙화 거래소의 시장 규모 대비 현저히 작다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DeFi 혹은 웹3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코인이 거래소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거래소부터 나와서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 같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메타마스크를 써보신 분들은 저 말을 이해를 하실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블록체인 전문가들, 전 세계 엑스퍼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세션에서도 저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메타마스크를 쓰는 것은 마치 뇌수술을 받는 것 같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이 메타마스크를 쓰는 것은 뇌수술을 받는데 그 의사가 한국말을 한마디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어렵고 겁나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한국이 여러 가지가 앞서 있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방위적으로 트래블러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빗썸으로부터 코인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데 저것은 트래블러 시행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트래블러를 시행한 지금 시점의 숫자를 다시 뽑게 되면 아마도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는 코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고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행사 같은 경우도 빗썸이나 업비트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이 메인 스폰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래블러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다시 웹3 시장으로의 어떤 발판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잠깐 돌아가 보면은 최근에 일본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일본의 최근의 암호화폐 성장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디파이 영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만큼 시장 규모만큼 디파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속도로 본다면 현저히 저희보다 빠르다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글로벌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저희가 가져온 솔루션이 바로 브리또 월렛입니다. 브리또 월렛, 메타마스크랑 같지만 한국 특유의 고유의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했고요. 특히 중앙화된 거래소로부터 인출할 때 트래블러를 위해서 지갑을 등록해야 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 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맞는 깔끔하고 간편하고 쉽고
편안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중점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를 혹시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딱 어떻게 보이냐면 그 해시 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외계어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지만 저희 브리또 지갑에서는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여러분들이 익숙한 채팅 환경에서 주소 확인할 필요 없이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지갑이라고 하면 그나마 많이 보급된 게 카카오 계열의 클립이라는 이제 지갑이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클레이튼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메인넷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6개, 7개의 멀티 체인들을 커버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 99%의 코인을 커버할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인은 꿈이 있어요. 코인의 꿈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거래소로부터 나오고 싶은 꿈이 있는 겁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코인이나 웹3 프로젝트의 꿈이 아니라 거래소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쓰여지는 게 코인의 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코인들이 거래소의 가치죠. 그나마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뭐래도 할 수 있지만 상장도 안 된 코인들은 소비자나 시장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소로부터 사용자를 통해서 웹3 세상으로 이어지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빗썸 관계자라고 해서 만나게 되면 대부분 코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장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스캔들도 많고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규제 환경을 끌어들일지 고민하고는 못 내지만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은 상장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쓰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장을 하면 여러 사람이 쓸 거예요. 전후 관계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장 이전에 사용자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된다. 사용자들한테 다가가는 채널을 저희 브리또가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빗썸 내에 어떤 에코시스템 내에서 빗썸 거래소가 있고요. 빗썸 NFT 거래소 곧 출시될 예정이고 저희 브리또 월렛은 그 중간에서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빨랐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영상 한번 틀어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또는 그 멕시코 음식이죠. 우리나라에 쌈 싸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정할 때는 저희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자산들까지 한 번에
한 번에 다 쌈 싸 먹자는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다다음 달 12월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철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디파이, NFT와 같은 웹3 서비스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갑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글로벌 선도적인 지갑 서비스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업계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